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. 네,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죠. 지금 여야에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를 제외했다, 뭐는 또 예외시켰다, 뭐 이 얘기만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좀 법이 누더기가 되고 중대재해기업 조장법, 뭐 기업살인 방조법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습니다.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죠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금 단식을 하시면은 그 농성장에 계신 건가요? 네, 농성장에 있고요. 저는 사실은 이제 단식한 지 오늘로 4일 정도인데, 예. 저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이 법을 원안을 발의했던 분이고, 예. 근데 한 23일 단식하시다가 좀 쓰러지셨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다른 유가족들하고 같이 제가 이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니 근데 지금 추워가지고 저도 그 농성장에 한번 가봤었거든요. 아, 네네. 거기 그냥 그 비닐 천막 하나인데 추워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내는 게 가능한가요? 걱정되네요, 건강이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이 유가족 같은 경우는 네. 원래는 이제 저녁 9시까지 막 단식을 하시고 이제 잠깐 들어가셨다가 네.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이 날씨가 추워져서 조금 일찍 들어가시라고 해서 네. 뭐 한 6, 7시 되시면 일단 잠깐 그 앞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고 하는데 좀 건강관리를 계속 의료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제가 보도들을 쭉 보니까 뭐가 예외 조항이 많이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, 지금. 그래갖고 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도 좀 헷갈린 상황이 됐어요.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, 김종철 대표께서는?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많은 것이 결정이 됐는데요. 네.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제외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 대표적으로는 원래 이거는 내용상에도 전혀 그러니까 뭐 여야 발의 안에서도 없었고 네. 애초 정부 의견서에서 없었던 게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법에 중대재해법에 적용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. 네. 이게 이제 갑자기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또 뭐 어디든지 간에 이런 데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다는 게 그 중소기업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제외가 됐는데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은 적용이 되는데 요런 거는 조금 힘드니까 요 정도는 유예해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법에서는 5인 미만은 아예 제외한다. 즉 법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네.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왜 좀 중요한 문제냐면은 저희가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, 사망산재사고의 30%에서 35%가 일어나거든요. 꽤 높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, 네. 어제 이제 한 1, 2년 통계를 보니까, 한 30에서 35%가 발생하고 있는데, 그러면은, 뭐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안전설비나 이런 게 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면은, 네. 뭐 정부나 이런 데서 그 사업장의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어떤 지원법을 만든다거나 아니 조항을 만들어 지원하면서 대신 안전은 잘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. 그게 아니라 아예 빼버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좀 어제 저희 정의당에서 긴급하게 밤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가장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안전 문제에 대한 그 처벌 책임을 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문제에서 원래는 저희는 대표이사 및 안전 담당 이사 이렇게 네. 지정을 해놨었습니다. 네. 근데 이거를 이제 여야가 논의하면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 이렇게 바꿔버렸어요. 밋을 또는으로 바꾼 거네요. 네네. 근데 이게 저는 전형적으로 현실을 좀 이 여야에서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개정 수정 후퇴안인데. 네. 예를 들면 안전 담당 이사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안전 담당 이사를 지정하면 네. 그 안전 담당 이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전에 관련한 어떤 책임을 다 지지 못했다 그러면 대부분 안전 담당 이사가 지금 처벌받거든요. 네. 근데 그 대표이사는 그냥 무언의 어떤 그 압력이나 무언의 어떤 발언으로
안전 담당 이사가 뭐 안전에 투자하자고 해도 그냥 이렇게 한 귀로 흘러들이면서 이렇게 어떤 경영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최종 대표이사한테 이 책임이 일부 있어야지만 이 산재가 줄어든다는 것이 현실인데 네. 이거를 또 눈으로 해놓으면 저희는 반드시 아마 안전이사 쪽으로 책임이 다 돌아갈 거다. CEO들은 면책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습니다. 저희가 그 대표이사 및 안전 담당 이사로 해놓은 것은 대표이사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처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인데 이걸 또 눈으로 해서 네. 현실에서 안전 담당 이사들이 다 덤태기 쓰고 들어가는 것을 그냥 방조했다. 네. 저희는 이렇게 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. 예, 그 청취자분들 중에 K7331님이 그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. 지금 5인 미만을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인력회사 사장님이 5인 미만으로 회사를 쪼갠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.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회사가 한 30인, 40인이면 그렇게 쪼개기는 힘들겠으나 예를 들면 한 7, 8인 정도 되면은 당연하게 이걸 좀 쪼개가지고 왜냐하면 수주받기도 더 쉽고 그 다음에 이 좀 복잡한 쟁점인데 지금 원청하고 하청하고 이제 처벌 규정들이 있는데요. 원청 하청이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하청 회사가 예를 들면 5인 미만이거나 했을 때 거기서 그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망했는데 5인 미만 하청은 책임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발주를 주는 원청만 처벌받는다고 하면 원청 회사들이 당연히 실제로 사고가 난 데의 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나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했는데 내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고 법정에서 싸울 여지가 있다는 거죠.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요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냈으나 그 중기부 요청을 거대 여야 정당들이 받아들여서 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은 예컨대 이제 장비 같은 걸 임대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? 중장비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도 이게 보건 의무 조항을 두는 안전에 대한 의무 조항을 주는 조항을 빼는 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. 이건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타워 크레인 같은 거가 대표적인데 이 타워 크레인을 평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타워 크레인 기사 같은 사람은 이제 건설사로부터 이 타워 크레인을 거기 현장에 지어지면 자기가 그걸 임대해서 이제 쓰거든요. 근데 그 임대해서 쓰다가 예를 들면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임대해서 쓰는 경우에 그 경우에 건설사가 임대를 준 사람으로서 이 장비를 제대로 좋은 걸 빌려준 거냐, 아니면 제대로 타워 크레인을 지어서 이 기사한테 임대해 준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임대라고 하는 특히 건설 현장에 임대라고 하는 독특한 요 제도에도 임대를 해준 사람이 제대로 된 장비를 임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임대를 넣어놨었는데.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임대하고 또 섞여버리니까 이게 복잡하다 해서 빠지긴 빠졌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정확하게 건설 현장에서 이런 임대할 때 제대로 된 장비를 안 했을 경우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것도 좀 빠져버려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. 지금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빨리 좀 이거를 합의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추후에 좀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, 이 부분에 대해서는? 사실은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구조에서 상당히 좋은 건데 사실은 이 중대재해법이 여기까지 그나마 거대 여야 정당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이 이제 유족들이 단식을 하고 또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. 그리고 산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.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유족들이 단식을 계속 했던 이유도 20일 넘게 지금 오늘로 27일째인데요.
자기들이 지금 없으면 이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처음에 만들 때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. 좀 안타깝죠. 예.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일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? 입장이 민주당 입장을 네. 보면은 그럼 네,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후퇴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그럼 단식이라든가 정의당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? 이 법 자체에서도 이제 5인 미만은 제외된 그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5인 미만을 그 조항을 네. 그 적용 제외하는 것을 삭제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네. 오늘 뭐 저희 강은미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를 좀 만나서 설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법 자체가 제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네. 근데 또 오늘 또 아주 핵심적인 조항을 또 얘기를 합니다. 어떤 조항이요? 오늘은 뭐냐면은 이제 5인 미만 적용은 어저께 그런 식으로 합의돼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데 네.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법을 뭐 4년간 유예한다 이런 게 좀 논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어저께 결정을 못했거든요. 근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나라 사업장의 98.8%이기 때문에 예.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1.2%만 적용하는 법률이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의 85%가 일어나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근데 요것도 저희가 굉장히 이거 하면 안 된다. 예를 들면 법을 제정하고 나서 준비 기간 뭐 6개월 그리고 뭐 좀 길게 주면 몇 개월 더 주더라도 네.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딱 시작을 해야지. 요 법 시행을 딱 하면서 50인 미만은 몇 년을 미뤄두면은 그 기간 동안 85%의 산재 사망자는 보호를 못 하는 건데. 네.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굉장히 오늘 좀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데. 좀 걱정이 많이 근데 됩니다. 그게 그 민주당 그 박주민 의원 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그렇습니다. 정부가 들고 온 거는 그거보다 더 후퇴한 안 아니겠습니까? 300인 이하도 유예 기간을 주자는 거잖아요. 한 2년 정도. 그렇습니다. 이제 박주민 의원안이 50인 미만 4년인데 네. 중기부안은 50인에서 그 100인 미만까지. 100인인가요? 예. 2년. 예. 그런 거 2년 미만에다가 예. 또 299인까지도 또 1년 또 유예하고 뭐 이런 거 별의별 다 갖고 왔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이걸 주도하고 있는 중기부나 뭐 산자부 이런 데가 네. 과연 이 노동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업 편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건지. 네.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미안하지만 그 중기부 장관이 박영선 장관이지 않습니까? 예. 저는 박영선 장관께서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자꾸 후퇴시키려고 하는 건지 본인의 뜻인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산재 공화국을 오명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걸 이미 제출된 4년 유예도 확 줄이고 저희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. 갑자기 그걸 범위를 확대해서 100인 이하, 300인 이하까지 다 유예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중기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. 5인 미만 작업장 제외도 마찬가지고요. 예. 저는 박영선 장관에게 좀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. 저희가 나중에 인터뷰하면 대신 물어봐 주죠. 예, 꼭 물어봐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지금 오늘 논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거 오늘 하루 만에 이게 정의당이나 지금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요구 조건들이 다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단식을 중단하지 못하는 끝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근데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릴 때가 되면은 네. 유족들 단식이 이제 29일, 30일을 맞게 되거든요. 네. 사실은 그 이상은 하실 수가 없고. 네. 그래서 그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종료를 할 거 종료가 되는데요.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다 단식을 하고 또 단식해서 뭐 병원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이걸 좀 막 세게 막 붙지는 못하고 있는데. 그래요. 그래도 다른 의원들께서 지금 항의도 하고 하면서 법안 자체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핵심들은 지키면서 가자라고 하고 있어서 오늘 내일 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.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사람을 덜 죽게 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
자, 1부 여기까지 하고요. 잠시 후 2부에서는 기후위기 특집 마련되어 있습니다. 잠시 후 8시에 돌아옵니다.